안녕하세요. 오늘 2026년 1월 16일 되겠습니다. 작년에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내 생에 감사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건강을 찾아주신 분들입니다. 먼저 대전연합병원 임현재 원장입니다. 제가 건강 상태 안 좋으면 원장님께서 도움을 수시로 주시는 분입니다. 다음 서울 이비인후과 유영상 원장입니다. 이분은 정말로 감사한 마음을 담고 담아도 부족한 분입니다. 특히나 사관학교 교육 시절 1개월간 훈련을 통해 생두라는 정식 명칭을 붙여주기 위한 과정이 혹독한 1개월이 있습니다. 수중낙하 훈련을 통해서 담력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었지만 귀에 물이 들어가 염증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관학교에서는 의무대라고 했죠. 의무대 가서 치료를 받아서 간단하게 나오는 사람은 이상이 없으나 입원을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퇴교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여 퇴교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임시 치료 정도만 하고 훈련을 하고 장기로 인간하여 간간히 아플 때마다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가 안 된 상태라서 또 당시에는 일의 중요성 때문에 몸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했던 그런 군 복무였습니다. 연관장교로 육군대학의 교육에 들어가서 교육 도중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하여 수도 통합병원으로 헬기로 이송되어 수도 통합병원에서 수술 대기 중 군 병원에서는 전문 수술을 요하는 것이라서 예부인을 초청받아야 했으나 그 초청받아 하는 결과에 따라서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장애자로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서명각서를 받아야 했기에 쓰고 보니 참으로 암담하였습니다. 하여 군의관을 통해 이런 말 못할 속사정을 이야기를 했고, 특히나 육군 내 과정을 장시간 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수료를 하지 못하고 또 진급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빨리 수술하고 복귀 교육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여 저녁 늦은 시간에는 군의관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군의관이 안타까워 생각을 했던 중
최고의 기술과 수술 기술을 갖고 있다는 원장님을 소개받았습니다. 전화번호를 주어 토요일 오후에 전화를 드렸으나 전화가 안 될 경우에 대한 두려움도 없잖아 있으나 전화를 받으신 원장님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게 됐습니까? 라는 질문에 관련 사실을 설명드렸더니 제가 가르쳤던 제자입니다. 예,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면서 관련 사실을 이야기했더니 수도통합병원에서 엑스레이 MRI 찍었던 자료를 전부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하여 토요일인데 당시의 토요일은 전부 오전만 근무하고 퇴근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원장님께서는 저를 끝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설명을 해서 조기에 수술하고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렸더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수술 전체 계획 중에 그 다음날 일요일 아침에 수술을 하겠다고, 수술도 1번으로 하겠다고 흔쾌히 수락하여 수술을 한 결과 수술 결과가 100%였습니다. 그리고 수술 이틀 입원 후 수도통합병원에서 육군대학을 통원 치료하면서 담임해 줬던 유명한 이비인후과 원장 유영상 원장님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하나씩이라도 노고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 중부리안과 권두성 원장입니다. 이분은 어머니의 눈도 도움을 줬지만 이제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 눈에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여 권두성 원장은 안과에서는 유명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서 도움을 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대전 허리사랑병원 김관태 원장입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저희 어머니와 저를 구제해 주신 분 중에 한 분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하는 동안 정비사들의 권주라고 해야 될까요? 더군다나 제가 군생활을 하다가 버스 운전을 한다니 경험도 없지. 이쪽에는 문외한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일부 장난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하여 버스는 전부 당시에는 수동 기어를 사용했으나 그 수동 기어에 작은 볼트라는 것을 갖고 조정을 하면 가볍게 들어갈 수도 있고 어렵게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일부 장난을 하여 제가 허리를 다친 바 있습니다. 하여 허리의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해 주신 원장입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도 여기서
원장님의 도움을 받고 106이 되도록 허리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치과 원장인 임성수 원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치과에 대해서는 정석이라는 표현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임플란트를 종용했지만은 이분은 틀니를 추천해 주셨던 원장 중에 유일한 분입니다. 특히 어머니가 당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틀니를 통해서 어머니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 106이 되도록 틀니 갖고 잘 활용했다는 사실을 참고해서 도움을 필요하신 분들은 녹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경북한의원의 이승우 원장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허리를 다쳤을 때 허리 디스크 터지고 4, 5번이 주저앉았었습니다. 이때 감압 치료 등을 손수해주고 침을 놓아주시고 약을 주어주셨던 원장님입니다. 큰 도움을 받아 제가 여지껏 같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 허리사랑 원장님은 물론 이승우 경북한의원 원장도 일조를 하셨습니다. 다음 대전 홍산의원 유태식 원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분은 치매 대가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하여튼 불편한 곳이 있으면 가서 침을 맞으면 바로바로 효과를 보는 원장님입니다. 치매 능력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원 한의학 박사 최정원 원장입니다. 제가 다소 영양이 결핍될 때는 이분이 약재료를 처방을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한의학 쪽에는 이분만큼의 한의에 대한 전문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녹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적 여유를 만들어준 일터입니다. 직업군인을 하다가 나온 저로서는 먹고 살기 위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실습을 하기 위한 집사람과의 도전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당시에 김밥집은 잘 되어 대전에서 전주에 있는 김밥 나라집을 10년간 운영합니다. 아마도 돈은 여기서 많이 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00~300씩 벌었다 하면 이해할까요? 가족과 저의 일터였습니다. 참고로 돈을 많이 벌라고 욕심내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서 하루에 200~300 벌었는데 10년간이 뭐 꽤나 되겠죠. 근데 문제는 제 돈이 아니 돈줄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능력껏 돈을 벌어서 소소하게 살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대전 MBC 문화방송입니다. 이곳은 제가 데리고 있던 중대장들이 추천을 해서 근무를 했던
곳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 운전을 했던 두 회사입니다. 이곳은 제가 전역을 한 후 관공서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약 3년간 노크를 했습니다. 했지만은 모두 시험 잘 보고 면접도 잘 보고 합격입니다. 합격 통지서가 곧 집으로 배달될 겁니다. 라고 했지만은 합격 통지서는 하나도 오지 않았던 바 3년을 더 넘길 수 없다는 저의 절박한 생각에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습니다. 소대장 강원도로 발령받아 갔을 때 간첩작전에 투입한 우리 운전병이 큰 트럭에 일개소를 대고 가는데 총소리가 나니까 죽는다고 운전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2차 운전하는 것을 알려달라 해서 이때부터 운전을 배웠고 부대에 들어오는 작은 차부터 큰 차까지 제가 확인하고 제가 운전을 해보았던 경험과 경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장교들은 주특기, 직능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직능은 아니었지만 장교는 무엇이든 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운전을 배웠던 경력과 정비의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전역 후 관공서 공직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서는 3년을 놓고 했지만 학연, 지연 이런 백으로 인하여 저는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 계획을 완전히 바꾸어 기능직으로 전환을 했던 겁니다. 하여 버스 경력 없는 제가 운전을 하러 회사에 가니 회사도 채용 담당자들이 군발이 아저씨가 와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느냐고 비웃음까지 조롱을 당한 바도 없잖아 있습니다. 하여 A, B, C, D 오전 2개 회사, 오후 2개 회사 이렇게 방문을 해서 노크를 했던 바 오후 마지막 회사에 갔을 때 늦은 시간에 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거기도 경력이 없다고 안 된다고 했을 때 사장이 조기에 퇴근하면서 사무실이 시끄러우니까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하고 사무실을 둘러보면서 채용 담당자가 이 군발의 아저씨가 와가지고 버스 경력도 없는데 운전을 하겠다고 합니다. 라고 사장한테 이야기하니 사장이 제 얼굴과 이력서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퇴근을 하다가 멈추고 자기 방으로 데려가 차를 한 잔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생활하느라 고생을 하셨습니다만은 여기는 실제 운전하지 못하면은 이런 데는 운전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하여 당신을 한 달 내에 부르겠으니 그때 와서 실기 테스트를 해서 합격을 하면은 제가 100% 책임을 합니다. 하지만 실기 테스트를 못했을 때에는 채용이 어려운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은 이런 곳에 와서 운전을 하겠다고 생각을 아예 접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하여 제가 20일 만에 기능시험을 보라고 연락이 와서 7명 중에 경력자 20년, 30년째 다 떨었지만은 저 혼자 합격을 해서 대전 시내버스 운전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 적을 두을 것이 바로 협진운수와 BRT 운수였습니다. 회사에서 7년여 하다 보니 나이도 있고 해서 이제는 남의 집에 가서 일하기가 그렇다 하는 생각에 개인 택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전 개인 택시 운수조합에 적을 두고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군에서 퇴직하여 군 조직을 관리를 잘했다고 소문이 나서 선봉 중대와 선봉 대대를 했던 경험을 토대로 청소년협회를 관리해달라고 부탁을 큰 스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예라고 대답은 했으나 청소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군대식으로 청소년들을 다뤄서는 틀린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여 이때부터 시임약을 공부하게 됩니다. 시임약을 공부하다 보니 청소년의 가장 문제가 뭐냐? 가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임약을 배우고 난 후 청소년 상담소를 3년간 했으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랍니다. 청소년 협회와 두 가지를 같이 함으로써 10년을 정년까지 하고 현재 가족행복 코칭센터의 센터장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튜브 가족행복 코칭센터를 구독해주신 구독자분께 언제나 변함없이 구독하고 댓글 달아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제 깊은 감사의 뜻으로서 새로 나온 책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주소를 남겨주시면 감사한 뜻을 여러분들에게 책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많은 도움을 주고 받았던 결과 평생 생로병사에 도움을 주신 병원장님들, 그리고 경제의 여유를 만들어준 일터, 그리고 제가 늦게 시작한 유튜브 구독자님들에게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작년에 마무리를 했어야 했으나 하지 못한 마지막 부분, 저를 알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유튜브 구독자님들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메일이나 문자를 꼭 주셔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책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